안녕하세요. 캐나다 네딸레입니다. 캐나다에서 저희 네 아이들과 저의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한 영상들을 업로드하는 것도 좋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집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캐나다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영주권 또는 이민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제가 다리가 많이 아프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등 몸의 곳곳이 굉장히 심각하게 아프기 때문에 계단이 많은 집은 가급적 피해야 했어요. 그래서 0.5층씩 집이 올려져 있는 그런 구조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에는 대부분 모두 지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 그리고 1층, 그리고 2층까지 올려진 집들이 지금 현재는 대부분입니다. 1990년대 이후로 지어진 집들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2층짜리 집들, 지하까지 총 3층짜리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1920년대 이후로 지어진 집들의 대부분은 옆으로 넓은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만큼 땅도 넓고 땅값도 당시에는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에 집을 옆으로 늘리는 구조로 지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점점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좁은 땅에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고자 집을 지하, 그리고 1층, 그리고 2층 이렇게 좁은 땅에 위로 집을 올려지어 공간 활용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집의 형태가 옆으로 넓은 집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이렇게 와보시니 어떤가요? 시골 같나요? 자연과 어우러진 모던한 주택들이 즐비한 주거지역입니다. 제가 시골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퀘벡주의 주요 도시인 몬트리올과 거리상 40분쯤 떨어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시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전체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코 이곳은 시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의 중서부 쪽 서스카츄원이나 그쪽으로 간다면 주요 산업이 농업이고, 그리고 실제로 주택들도 넓은 농지를 낀 사이사이에 광활한 평원들 사이사이에 드문드문 집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정착하시거나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시골이라 부를만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도 분명 도심지는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에 제가 10년차 살아보니 도시와 시골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정이 없고 싱글이고 공부를 위해 유학을 온 아주 젊은 10대에서 20대 가정이 있지 않고 아이들이 있지 않은 분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 이곳도 몬트리올 다운타운 시내에서 차로 40분이나 떨어져 있으니 와, 시골스럽다, 시골이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시골이라고 말하기보다
저는 감히 주거지역, 주택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차로 5분 이내에 코스트코, 각종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여러 마켓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생활용품들, 생활물품들, 가구들, 온갖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각종 쇼핑몰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그 비즈니스 공간, 상업 공간, 그 공간이 기본 가족 단위의 주거지역과 구분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캐나다의 문화는 굉장히 가족 중심적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와 가족 간의 시간과 가족 간의 취미활동 또는 놀이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까운 상업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먹을거리와 물건들을 사옵니다. 차로 5분, 10분, 길게는 15분 정도에 있는 집에 도착해 한여름 밤에 지인들과의 파티를 합니다. 밤 늦도록 가라오케에서 음악이 나오고 웃음소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하는 많은 소음들이 있지만 이 기분 좋은 한여름밤의 파티를 망치기 위해 클레임을 거는 이웃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인들의 마음 깊은 곳의 저변에는 가족의 문화와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자라는 기본적인 가족 중심의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고 관용하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의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구분을 짓기보다는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사는지 아니면 상업지역과 함께 섞여 있는 곳에 사는지 그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캐나다 문화에 캐나다 생활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택에 살면 주택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그에 따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영주권이나 이민을 오지 않는 이상은 주택에 사시기보다는 자가를 생각하시는 경우 콘도에, 렌트를 생각하시는 경우 아파트에 사시는 것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홀로 오시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주택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택 렌트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렌트의 경우 베이스먼트, 지하 공간 위주의 렌트가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렌트하면 마당에 다만 얼마의 공간이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캐나다의 주택 생활의 좋은 점을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당의 넓이는 조금 작지만 한 가구 전체를 렌트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주권을 신청할 목적으로 온 가족이 캐나다에 오시더라도 절대로 너무 쉽게 첫 집을 구매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몬트리올에서는 첫 집을 구매하는 바이어에게는 공인중개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집값에 비례하는 공인중개사 비용을 생각하신다면 첫 집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가 구매한 집 기준 첫 번째 집에 살다가 변심으로 또는 어떠한 이유로 두 번째 집을 구매하려고 할 때 첫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첫 집을 판 판매자의 경우 공인중개사 비용을 판매 금액의 일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고
판매가 일부를 공인중개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첫 집 구매는 매우 신중히 하셔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름에는 잔디 깎는 수고가 있고 겨울에는 눈 치우는 수고가 있지만 홀로 오시는 분들 중에도 주택에 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걱정 마세요. 잔디를 깎아주는 업체도 있고 또 기본 주차장 기준 눈을 치워주는 업체도 있답니다.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캐나다 영주권 또는 이민 신청을 목적으로 오신다면 주택에 사시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따뜻한 이웃들과 종종 교류도 하면서 캐나다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는 삶의 여유로움. 도시의 중심지인 다운타운을 제외하고 캐나다 대부분의 주거 지역은 밤에 일찍 불이 꺼집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도 집에서 가족들과 밤 늦도록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는 캐나다 주택에 사신다면 가족 간의 행복 지수 업! 캐나다 이민을 오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작은 마당이지만 매일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그 여유로움이 주는 행복이 마음이 곤궁할 때도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곤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여기서 스쿨버스로 통학을 합니다. 두 아이의 학교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코스트코를 비롯한 각종 마켓과 상점들이 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에 비하면 그보다 약간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한국어를 섞어 사용하고요. 학교는 불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어린이집은 여기서 차로 3분 거리, 코스트코보다 차로 2분 정도 가까운 거리에 데이케어가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불어 초교 고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불어 학교에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영어와 불어 동시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어 학교를 보내는 것을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세금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캐나다. 그 중에서도 퀘벡주의 세금 징수율은 가히 어마어마하여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저희 남편은 캐나다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15년 차인데요. 세금 공제 전 평균 연봉이 83,000불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 2주마다 계좌에 입금되는 급여는 연봉 44,000불 정도입니다. 거의 50%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급여를 받습니다. 저희는 남편 외벌이의 6인 가족입니다. 당연히 남편의 급여만으로는 절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저희가 1,540불에 해당하는 높은 모기지를 매월 부담하고 아이들의 순수 교육보험비만 830불을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사이즈 미니밴과 소형 승용차 한 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바로 퀘벡주의 그리고 캐나다 정부의 든든한 육아 보조금 때문입니다. 차일드 베네핏 때문이죠. 물론 저희가 다른 가정들보다 아이들이 많습니다. 내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가 하나 또는 둘뿐이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차일드 베네핏이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저희 남편이 납부하는 세금이 너무나 많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문득문득 있습니다. 갈수록 이민자가 많아지는 캐나다. 기왕이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남편도 성실히 납부하는 이 세금 혜택 우리 같이 누려요. 진솔하게 더 좋은 정보를 드리는 캐나다 내 딸내가 되겠습니다.